기원전 69년 신라의 중심 지역인 경주 일대에서는 나라의 임금을 정하기 위한 육촌장들의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긴박한 논의 중에 우물나정 곁에서 이상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마리의 흰 백마가 고개를 숙여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고, 그 자리에는 보랏빛 자줏빛 커다란 알이 놓여 있었습니다. 백마가 하늘로 비상해 사라진 뒤 마을 사람들은 알을 조심스레 깨뜨렸고, 그 속에서 한 아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아이는 미묘한 광채를 내며 세상의 근본을 밝히고 다스릴 듯한 위엄을 풍겼습니다. 알의 모양이 바가지 밭과 닮았다는 점에서 자연히 그 아이의 성씨로 밭이 정해집니다. 또한 혁거세라는 이름은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큰 사람이라는 뜻으로 신라를 다스릴 임금에게 어울리는 이름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탄생 이야기는 단순한 출생담을 넘어 신라 왕권의 신성성과 정당성을 상징하는 신화입니다. 알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점은 자연과 우주의 신비로운 힘이 선택한 왕임을 나타내며, 백마의 절은 하늘과 땅, 인간 세계를 잇는 신령스러운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와 같은 신화는 고대 사회에서 권력의 기원과 통치를 신성, 불가침의 것으로 규정해 백성들의 충성과 존경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혁거세가 성장하여 13세가 된 기원전 57년 육촌장들의 추대를 받아 신라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당시 신라의 중심지는 서라벌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이는 오늘날 경주의 옛 이름입니다. 왕이 된 박혁거세는 왕권을 잡는 동시에 바로 옆 우물인 알령정에서 태어난 아령이라는 아이를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알령 역시 용의 갈비뼈에서 태어난 신비한 존재로 묘사되며, 왕과 왕비는 이성이라 불릴 정도로 존경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결혼사가 아니라 초기 신라 왕실의 신성혈통, 즉 지배계층의 신성성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왕과 왕비의 이성이라는 호칭은 두 사람의 덕성과 신성함이 국가의 기초와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은 고대인의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역사적 관점에서도 이러한 신화는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 세력 간 권력 균형을 맞추는 기능을 수행했으며, 여러 부족과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작용을 하였습니다. 왕과 왕비가 신성 불가침의 존재로 신격화됨으로써 국민 통합과 질서 유지에 기여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박혁거세는 무력에 의지하지 않고 덕치를 국가 운영의 핵심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덕치를 통한 통치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는 정치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 신라는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에서 발전의 초석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전국의 주와 군을 직접 순행하며 백성들에게 농사를 권장하고 누의 치기양잠을 장려해 실질적인 경제 기반 마련에 힘썼습니다. 이로 인해 식량과 생활이 안정되었으며, 농업 생산력 향상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읍지의 금성이라는 견고한 성벽을 축조하여 국가의 외형적인 기틀을 만들어냈습니다. 금성은 단순한 방어시설 이상의 의미로 신라 왕권의 상징이자 주민들의 자부심의 근원이었습니다. 특히 낙랑군과의 관계에 관한 일화는 국가 정치의 온건함과 덕치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낙랑군이 신라를 침략하려 했으나 백성들이 문을 굳게 닫지 않고 화목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감동하여 자진 철수했다는 이야기는 당시 신라 사회의 화합과 평화로운 공동체 의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박혁거세는 61년간 신라를 다스린 후 서기 4년에 그 긴 삶을 마감합니다. 그가 왕으로서 떠난 죽음 역시 단순한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의 몸은 하늘로 승천하였고 7일 후 유해가 땅으로 흩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혁거세의 유해를 수습해 장례를 치르려 하자 거대한 뱀이 나타나 유해를 보호하려 했고, 이에 백성들은 유해를 5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 무덤들이 바로 오릉, 즉 5능으로 불리며 사릉이라 부르는 뱀과 연관된 전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오릉은 신라 왕권의 신비성과 독특한 장례 문화, 그리고 민중 사이에 전해지는 신앙적 믿음을 반영합니다. 뱀은 풍요와 생명의 상징으로 죽음 이후에도 왕의 권능과 보호가 지속됨을 뜻합니다.
또한 유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장사 지낸 점은 다신교적 요소와 지역 공동체의 역사적 관행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경주 지역에 남아있는 오릉은 신라 초기 왕조의 역사적 현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이 유적은 단순한 왕릉이 아니라 신라 왕권과 주민들의 정신적 유대를 상징하는 현장으로 평가받습니다. 박혁거세 신화는 단순한 전설이나 신화적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고 신라 사회 초기의 정치적, 문화적 구조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알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신화는 하늘의 뜻으로 뽑힌 왕권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하였고, 이는 부족 간의 통합과 체계적 왕권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덕치를 중심으로 한 통치 방식은 동아시아 고대 국가들이 공유한 이상적인 정치 철학의 하나로, 혁거세의 통치는 신라가 권력 집중보다는 백성과의 화합을 중시한 초기 국정 운영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가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농사와 누에치기를 장려한 점은 국가, 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현실적인 의지와 지도자의 책임감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오릉 전설과 뱀 신앙은 당시 자연과 인간, 국가의 운명을 연결짓는 문화적 상징 체계가 얼마나 정교했는지를 증명하며, 신라가 단순한 부족 연합체가 아닌 신앙과 제례를 통해 사회 통합을 이뤄낸 초기 국가였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